출산 주도 성장 바이 김성태. 그 얘기 합시다. 온 천지에서 김성태 욕을 하더라고요. 뭐 원래 욕하던 욕 먹던 인간이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그 입 말하는 거 떠듬떠듬 혀 짧은 거 듣기만 해도 짜증이 확 나는 인간이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면서 출산 주도 성장 욕하는 거. 이제 김성태가 말을 이 워딩을 한 건 아니고 김성태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출산 주도 성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이 만들어졌잖아요. 다 욕하대. 저는 욕 안 해요. 김성태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그 금액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다라고도 생각하지만 돈을 주겠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돈을 팍 줘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제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으로 복지와 수당과 이런 프레임인데 여자가 이상한 얘기로 가는 거야.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냐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거는 이건 괴가 이상한 괴로 가는 거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다. 서구 사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이런 얘기할 때 결국 이 출산 지원이라는 게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책들 이런 거 내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 그만 내놔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서구의 경우도 결국은 돈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게 왜 돈 얘기하면서 애가 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프레임이 아니지. 전혀 본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외국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애 낳으면 돈 더 주는데 그 외국 복지사회 얘기할 때는 괜찮다 그러고 김성태가 얘기하면은 출산 주도 성장이냐? 이렇게 욕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든 옳은 얘기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얘기는 그냥 가치가 있는 얘기죠. 떠듬스로 얘기한 것이든 진정한 의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발화된 얘기. 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만큼 각을 잡고 센 어떤 민주당의 정책은 이거다라고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게 있느냐 이런 비판을 들을 만하죠. 어쨌든 이거 전문가들이 한번 고려하고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협치 아닙니까? 그게 협치 아닙니까? 왜 이상한 타협을 자본 규제 철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협치 아닌가? 옳은 거 타당한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치적 자세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모든 그 범민주당 계열과 이쪽에 범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은 다 김성태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심하게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죄인은 용감하죠. 저는 뭐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성태가 저도 쳐죽이고 싶지만 이 인간 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걔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JS 킴님 재밌네요. 더민주당에서 김성태 주장을 받았으면 김성태가 내 말실수했다라고 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지. 진영 논리, 계파 논리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이 나라에서는 이거 참 큰일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 기간제 공공 근로자들한테 상품권 주는 거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막 나오고, 그 무대뽀 제한인 건 맞죠. 그런 비현실성 정확히 계산이 되냐. 근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하거든. 이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아무런 대책도 안 내놓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고 검토해 볼 테니까 아동수당 뭐 온갖 우리 민주당이 얘기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네들도 검토하고 고려해 봐라 이러면서 바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협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여간 완전히 생판 새 계정으로 하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이 100분이 넘네요. 채팅방에 지금 110분이 넘게 참석해 주고 계시네요. 출산 장려금 한 100만 원 줘야지. 한 300원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애 나오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당장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김성태는 119 실력할 때 배 뒤집어 까는 짤이 압권. 예, 그렇게 해서 딜을 해가지고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사실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얼마 준다고 했죠? 애 나오면? 얼마 준다고 했어요? 아기 나오면? 김성태 주장이. 부잣집, 빈자 안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2천이잖아요. 이게 기본소득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솔까말 아니에요? 기본소득하고 달라요? 이게 기본소득이지. 그렇잖아요. 기본소득은 무지하게 지지하시면서 김성태 입에서 나오니까 이거 기본소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계산과 튜닝을 거쳐서 얼마가 합리적인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이에요. 맞아요. 기본소득이에요. 보편적 기본소득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2천 받는다고 애를 셋, 넷, 다섯 낳을 것 같아요?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태가 아이고 괜히 내가 말 꺼냈네라고 후회하게 그걸 덥석 물어버려야지. 얼마나 좋아. 정말 내가 정치해야 되나 정말 답답하다. 그러니까 출산수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낚시에 걸리게 복지 쪽으로 가게 협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렇게 무작정 비판받아야 될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원래 그 라이브 잘린 얘기 있잖아요. 원래 이 얘기 하려다가 신자유주의에서 포용적 성장 혹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민주사회주의 이런 사고가 뭐냐 하면 이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것은 러닝머신이에요. 이 얘기를 원래 그날 방송에서 도서관 하면서 쫙 멋있게 하려다가 스탑이 되어버렸거든. 러닝머신, 영어로는 트레드밀, 진짜 영어로는 트레드밀을 홈쇼핑에서
정치 안 해요, 안 해. 저는 까칠해서 절대 정치 못 해요.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집에 놓고 한두 주 달리다가 빨래 건조대로 쓰는 거.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왜 이게 신자유주의일까요? 이게 왜 신자유주의일까요? 건강과 체력 관리는 내가 할 몫이다 라는, 각자 알아서 할 몫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거든. 이게 절변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적인 일상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살 필요가 없는, 전혀 이걸 이렇게 전혀 살 필요가 없는 체육 환경이다 라면, 그죠? 뭐 아파트를 예로 들면 뭐 아파트 1층에 최고급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가 모든 아파트마다 다 있고, 샤워도 거기서 즉석에서 할 수 있고, 하여간 기가 막힌 체육시설이 아파트에 다 있어. 근데 그게 나라 세금으로, 지자체 그 세금 복지로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안 사죠. 그죠? 그죠? 그게 포용적 성장이고 생활 밀착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고, 그게 사회주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너무 신자유주의적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장롱도 신자유주의다 라는 거죠. 장롱. 빌트인 가구가 그러면 사회주의인가? 아니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동네마다 공용 창고, 동네마다 동네 공용 주차장처럼 제대로 된 관리 빌딩에 각 가구에 이러저러한 계절별 용품들을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넓은 집이 필요가 없어. 공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된다고요. 굳이 넓은 집이 필요가 없는 거야. 작은 집에서도 충분한 공간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개인의 가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개인의 책임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사고 때문에 그 사계절 옷 다 갖고 있어야 되고, 히터, 선풍기, 침대, 시트 뭐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넓은 집이 필요하지. 가구들에 치여서 내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몇 평은 돼야, 적어도 몇 평은 되어야라는 의식이, 한국인 의식이, 이 몇 평이 너무 크다 이거지. 의식 속에서. 이게 신자유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문제도 당당히 내 세금으로 사회가 함께 키워야 되고, 내 가구들 맡겨놓을 공간이 필요하고, 왜? 서울 밀집 지역이니까 체육시설이 집 주변에 너무 많고, 이게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르든 이게 필요한 거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거를 경제 물줄기가 잘 돌아가는 데도 쓰고 복지도 누리고, 개인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개인 집이 편하다고요?
근데 서울의 밀집도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자본주의적 관념으로 얘기하면 적절한 투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유 개념으로 가든, 근데 이거를 공유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국가 공동체 사회가 이것을 공적인 부분 공공재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금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도 공유하면 좋을 텐데. 예, 공용체육관, 도서관, 공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주택은 주거 개념이 아니고 유일하게 투자 그 창투사 투자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안 하니까 창투사 투자가 그런 데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보니까 전 국민이 사실은 투기적인데 김현미 장관이 투기 세력을 잡겠다.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목적이 항상 극단적 세력이 이게 케인즈랑 하이에크랑 저랑 비슷한 겁니다. 자리 잡을 틈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 의견이 이렇게 공동체가 잘 그 개인들의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과 개인 활동을 잘 보듬어 주면 쉽게 말해서 근처에 도서관, 공원, 그죠? 뭐 어린이집, 뭐 등등등, 뭐 공용 창고, 이 등등등이 충분하면 극단적 세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한국 사회가 가는 방향의 어떤 냄새, 색깔,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투기하고 투자하고 사실은 결과만 다를 뿐이지, 결과에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투기하고, 경제학에서 투기하고 투자는 원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투기하고 투자는 원래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제 한번 극단적 세력의 역사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파시즘 역사 같은 거 좋지요. 극단적 세력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서구사에서 나치즘이 어떻게 발호하게 되었는가 뭐 등등의 그 당시의 구체적인 경제적 환경. 그래서 결국은 비스마르크 복지라는 건 우파적 개념이에요. 원래 탄생이. 이걸 가지고 좌파라고 하는 한국의 찌끄레기들은 진짜 웃기는 거야. 복지는 우파적 개념이에요. 왜 복지 정책을 펼쳐요? 비스마르크부터 시작한 건데.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말라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파지. 기본적으로 우파적 사고예요. 복지라는 건.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보수라 그러잖아. 애초에 출발이에요.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요상한 이야기가 펼쳐나가면서 막 이상하게 된 건데, 우파적 개념이에요. 그 이데올로기 전쟁이 이상하게 된 거지. 복지를 펼치면 좌파고, 복지를 안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 우파고, 이상하게 된 거지. 그래서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당시,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이런 거의 역사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JS 킴님, 한국은 부패와 매국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좌빨이니 복지도 한국에서는 좌빨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게 좌빨이야. 마음에 안 들면 좌빨이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좌빨이지. 뭘 알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찜 묻었다 그러고. 에이 정말. 야, 이 시간에 119분이 이 진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중에 한 반은 옛날에 했던 얘기를 돌리고 해야 돼. 보수의 개념은 인류가 혹은 한 국가 내의 국민이 오랜 시간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합의한 법과 제도를 보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보수죠. 그래서 그 실천적 결과가 법과 제도를 어기는 것에 대한 준엄한 징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일단 보수해야지. 제 생각은 보수를 진부분집합으로 갖지 않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김동기님, 대충 듣는 나 같은 인간도 있음. 저도 뭐 대충 말하는 거니까 대충 들으시면 돼요. 우리 모두 보수인 다음에 애야? 적폐청산 얘기하는 게 보수 아니에요. 적폐청산 얘기하는 게 보수죠. 보수를 진부분집합으로 가진 다음에 향후의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진 것, 이게 진보지. 그죠? 근데 법과 제도를 안 지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만 하면 그건 헛진보지. 법과 제도를 어기는 건 절대 안 봐주겠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땀을 쏟겠다라는 태도가 기본으로 딱 확보되고, 그 위에 이 법과 제도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 그거잖아요. 좋은 거야. 근데 진보의 반대는 퇴보지, 퇴보.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절대 아니죠. 진보와 보수는 함께 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말, 영어가 잘못됐어. 컨서버티브, 프로그레시브를 반대말로 놓는 게 영어가 잘못된 거야. 진보의 반대말이 퇴보지, 리그레시브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지. 그러니까 영어에서 잘못됐어. 이거를 왜 반대말을 컨서버티브로 해? 보존하다는 뜻이잖아요. 컨서브. 아니라는 거지. 뭐라고요? 리그레시브지.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근데 이게 세제에서는 누진제 의, 역진제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우 퇴보 세력이죠. 자한바미당은, 그리고 조중동 등은 극우 퇴보 세력이지 보수 세력도 아니고 진보 세력도 아니고. 예, 김동기님 말씀도 뭐 한 사람 안에 이게 다 있죠. 사실 이것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죠. 결국 한국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주로 내세우는 인간들, 집단들은 한 번도 실제로 보수인 적이 없는 반사회적 범죄 집단일 뿐입니다.